흉추 부위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그 배꼽 아래로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하지 마비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면 허리 쪽 병변만 보지 말고 흉추 쪽도 꼭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황색인대 골화증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척추신경외과 이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한 하지마비 환자를 치료한 사례입니다. 환자 사례 보고입니다. 4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주된 호소는 오른쪽 다리에 힘 빠짐과 오른쪽 발목 마비, 그리고 왼쪽 발가락도 마비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1년 전부터 상기 증상이 시작되었고 왼쪽 다리 증상은 2개월 전부터 비교적 최근에 시작을 한 상태였습니다. 걸을 때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1년 전에 비해서 다리 힘이 저명하게 약해졌다 말씀하셨고요. 최근에는 이제 왼쪽 발가락 쪽으로 마비가 더 진행하면서 또한 걸을 때 발목과 허벅지에 힘이 안 들어가서 똑바로 걷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서 터벅터벅 걷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환자분이십니다. 따라서 굉장히 서 있거나 걸을 때 자세가 부자연스러웠었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 권유받고 저한테 내원하였습니다. 과거력상 특별한 소견은 없으셨고요. 20년 전에 허리 요추 4번, 5번에 협착증으로 감압수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오른쪽 엉덩이 근력에 힘 빠짐이 그레이드 4로 관찰되었고 양쪽 무릎을 피는 힘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서 걸을 때 오른쪽 발목이 항상 끌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양쪽 다리의 감각도 정상에 비해서 저하된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 흉추 부위 MRI입니다. 맨 왼쪽에 시상 단면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두 부위에서 신경이 심하게 눌리고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위쪽이 흉추 11번과 12번 마디의 협착증을 표시한 부분이고 아래쪽 동그라미가 요추 1번과 2번 사이에 협착증을 표시를 해놓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단면도 사진 보시면은 이 양쪽에서 신경을 뒤에서 누르고 있는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가 관찰됩니다. 이 화살표를 표시를 해 보았는데 이 정상보다 황색 인대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척수신경을 뒤에서 심하게 누르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요추 1번, 2번에서도 디스크 협착으로 인해서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추 부위 병변과 달리 이 흉추 부위에 생긴 이 병변은 우리가 황색인대 골화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색인대라는 것은 원래 신경의 뒤쪽에서 노란 색깔을 띠는 정상적인 인대 조직으로 원래의 역할은 그 척추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안정성을 잡아주고 척추의 운동성을 이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 부위에 황색인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누적이 되면 여러 번의 그런 잦은 외상들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고 그 손상이 이제 치유가 되고 또 손상도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 퇴행성 변화가 누적되면서 황색인대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점차 두꺼워지면서 또 환자의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두꺼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딱딱하게 골화되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논문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신경의 뒤쪽에 황색 인대가 있는 위치에서 하얗게 황색 인대가 쾌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CT 사진인데 CT에서는 이 뼈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황색 인대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마치 뼈와 같은 음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황색 인대가 뼈처럼 석회화되었고 딱딱해져서 돌덩이처럼 변해 있다. 그래서 이 황색 인대가 석회화되었다고 해서 이 병 자체를 황색 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흉추에서 제일 많이 생기게 되어 있고 하부 흉추 10번이나 11번, 12번 위치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 환자는 흉추 11번과 12번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였죠. 환자분께 수술 필요성 말씀드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진행하였습니다. 흉추 부위 사진만 보여드리면 처음에 후궁뼈를 제거하고 들어가서 황색 인대를 노출시킵니다. 가운데 부분은 아직 골화가 덜 진행되어서 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양쪽 측면 쪽으로는 딱딱해져 있는 인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가운데 부분은 인대의 그런 성질이 남아있지만 이 측면 쪽은 뼈랑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냥 뼈의 모습이죠. 골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눌려있던 신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대쪽까지도 석회화된 황색인대를 다 제거하게 되고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황색인대를 다 제거해서 신경을 확실하게 풀어준 그런 사진입니다. 수술 후 MRI 사진입니다. 수술 전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흉추 11번
1번과 12번, 그 다음에 요추 1번과 2번에서 황색인대 고라증이 잘 제거되었고 대요추 부위에서는 협착증이 제거가 되어서 신경이 이제 시원하게 지나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수술 전 단면도 사진과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가 더 명확하죠. 단면도 사진을 봤을 때 흉추 11번과 12번에서 신경이 확실히 풀려서 동그란 모습이 잘 보이고 있고 요추 1번과 2번에서도 뒤쪽에 협착증이 잘 제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입니다. 마취 방법은 전신 마취를 진행했습니다. 흉추 부위는 요추 부위와 달리 부분 마취가 안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였고요. 두 마디 수술하는데 총 70분 정도 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6시간 안정 후에 거동 가능하셨고요. 오른쪽 다리에 힘도 더 들어가고 걸음걸이가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왼쪽 발가락에 약했던 부분도 같이 호전을 보이고 있었고 환자분 말씀으로는 뭔가 걸을 때 이전과 달리 몸의 균형이 잘 맞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실밥 제거 후 퇴원하셨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이듯이 흉추 부위의 황색인대 고라증은 그 배꼽 아래로 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양하지 마비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면 허리 쪽 병변만 보지 말고 흉추 쪽도 꼭 우리가 확인을 해서 황색인대 고라증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더 망가지기 전에 감압을 해서 악화 방지하고 증상이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잘 치료가 된 사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치료는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